이번 시간은 등비급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등비급수, 등비수열 더하기 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등비수열을 급수는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계속 더해가는 것이었죠. 제1항부터 n항까지 계속 더해가는 건데, 그 대상이 되는 이 일반항이 바로 이 우리가 수학 2에서 학습했던 바로 그 등비수열이라는 겁니다. 몇 개월 지났으니까 등비수열에 대한 간단한 내용 복습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은 무엇을 이야기했던 것인가? 등비수열이란 것은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수열을 뜻했습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간다. 사실 이걸 등비수열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등비수열에 대한 정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웃한 항의 b가 일정하다. 이웃한 항의 b라는 것은 뒷항에서 앞의 항을 나눈다란 말이고요. 이 정의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을 a라고 이야기하고 일정하게 곱해가는 수 공비의 값을 r이라고 할 때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n-1t 죄송합니다. a 곱하기 r의 n-1 거듭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R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공비 R은 실제 0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급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도 다시 기억해서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제 n항까지 합 S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까지 갔다가 마지막 n번째 항까지 가니까 n-1제곱까지의 합, 이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 빼기 r의 첫항 a 곱하기 1 빼기 공비 r에 대하여 항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는 공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모양으로서는 공비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제곱 -1 요런 게 있었습니다. 이 두 식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분자 분모에 곱하기 1을 한 그런 이야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곱하기 -1이죠. -1을 분자 분모에 각각 곱했더라. 첨언을 하자면은 이 위의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의 범위가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쓰면 아래 식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의 범위가 r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면은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분모가 양수가 된다는 면에서 편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등비수열 합을 구할 때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의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오늘 등비급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끝까지 합해가는 겁니다. 무한히 많이 합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등비급수 라지 S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급수니까 일단은 급수니까 제1항부터 무한히 많이 항 AN을 더해 가겠다. 그런데 이 일반항 AN이 어떤 것이었죠?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R의 n-1 거듭제곱이죠. 자, 대상은 등비수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급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수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었죠.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 부분합 SN에 대한 리미트 극한이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합 SN의 부분을 앞의 내용, 등비수열의 합 SN으로부터 가져가 보도록 하죠. 공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글자 크기 차이가 좀 나네. 그러면은 축소를 하면 되죠. 자,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급수.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에 아래 n거듭제곱이라는 거듭제곱 모양이 존재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등비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에서 이 공비 R의 범위에 따라 색상 좀 바꿉시다. R의 n거듭제곱의 극한을 다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리미트 n 무한대 R의 n제곱은 요거 계속 써먹을 거니까 역시 또 복사합시다. 두 번째, 공비 R의 값이 1일 때의 R의 n제곱 극한은 정신이 없네요. 자, 세 번째,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 누구? 무엇? 네, 공비 R n제곱의 극한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그 극한의 값은 0이고 절대값이 공비가 1인 경우에 극한의 값은 1이 나왔고요. 요거 좀 더 디테일하게 적읍시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그때 Rn제곱의 극한은 발산한다. 마이너스 1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렇게 바꿔서 씁시다.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공비 R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발산이고요. 진동하는 발산, 그리고 공비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 발산. 이렇게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본다면 총 5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고도 했죠. 최소한 이런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등비급수는 등비수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부분합 극한.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극한을 구하는 게 바로 등비급수고요. 위에 있는 리미트 SN의 의미가 이겁니다. 급수를 구한다는 말은 부분합의 극한인데 그 대상이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등비수열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은 이런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수렴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하나 나올 겁니다. 유일하게. 자, 언제냐면은 공비 R의 범위가 절대값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비 R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급수의 값이 등비급수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겠군요. 극한을 구하니까 1 빼기 R분의 첫항 A 곱하기 1마 R의 n제곱이란 부분이 극한값 0이 되겠죠. 1 빼기 0은 0이니까 등비급수의 값은 1 빼기 R분의 A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급수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1 공비 R분의 첫째 항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등비급수의 극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등비급수의 값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등비급수 별거 없어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하는가 하면은 바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거듭제곱은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얼마로 수렴한다? 1마 공비분의 첫항 a, 앞으로는 1마 r분의 a,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a로 수렴한다. 이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추가해서 물론 첫째 항 a가 0이면은 급수 s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서 쌤이 좀 설명을 생략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바로 이 공비 범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비 범위에 맞추어서 수렴한다.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조건 중에 하나가 첫항 A 역시 0이 되는 순간 급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말 등비급수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 공식에 맞춰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산하면서 역시 급수에 대한 여러 성질들도 익히고 급수의 풀이를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예제 문제고요. 1번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합을 구하여라. 뭐 크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조사라는 말은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렴한다면 극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문제집에서나 좀 적용 가능한 이제 판단 기준이고,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급수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뭐 표현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수렴이든 발산이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수렴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선택의 여지는 생각치 말고요. 철저하게 본인의 계산과 풀이로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확정지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본다면은 힌트는 나름 요 4개가 모두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언급한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등비수열의 첫항과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첫항과 공비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땡땡땡, 그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등비수열이란 말이죠. 1에서 곱한 거 3분의 2가 공비가 되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27분의 8이 있을 거고요. 요걸 무수히 더해가는군요. 고로 첫째 항은 1이 되겠고요. 첫째 항의 값은 1이 되고요. 그리고 공비의 값은 얼마? 3분의 2. 따라서 급수 라지에스는 공식에 따라서 1 빼기 3분의 2분의 첫째 항 1. 그럼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니까 오늘 선생님이 컴퓨터 조작을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1이니까 번분수 연산에 따라서 급수의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 보이죠? 지금은 여러분은 저게 뭐지? 이렇게 좀 붕 뜨는 감이 있을 텐데, 자, 결국 이렇게 한 거예요. 급수 라지에스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공식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어보도록 하죠. 자, SM 부분합 제 n항까지의 합은 공식에 따르면은 1 빼기 공비 R 얼마? 3분의 2분의 첫째 항 1이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에 대한 n 거듭 제곱, 이렇게 작성 가능한데, 이때 바로 이 부분 3분의 2의 n 거듭 제곱이라는 극한의 값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마 3분의 2분의 1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1이란 것은 요 분배 법칙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된 거예요. 등비급수 풀이는 늘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1마 r분의 a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번에는 급수를 바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 빼기 무조건 세팅해 두시고요. 공비의 값과 첫째 항을 각각 넣으면 됩니다. 첫째 항은 제일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이니까 분자 1 됐고, 남은 건 이제 공비의 값인데 1에다가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얼마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그러면은 얼마지 이게? 네, 2분의 3이군요. 2분의 3분의 1 번분수 계산에 의하여 급수의 값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탄력받아서 계속 이어가 봅시다. 1마 공비 찾을 거고요. 첫째 항은 제일 앞에 있는 거 1입니다. 그럼 공비는 1에다 얼마 곱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했네요. 이대로 둬도 되겠지만 그래도 분모는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화 1마 루트 2라고 합차식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하나 더 곱해봤습니다. 그렇다면 1 빼기 2분의 1 빼기 루트 2 그렇다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S의 경우에는 급수 S는 첫째 항은 루트 3이네요. 지금까지 문제 보기 3개는 전부 첫 항이 1이었는데 이 친구만 루트 3이군요. 자, 1 마이너스 공비 루트 3에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까? 또 마이너스 1에 얼마로 곱하면 루트 3분의 1이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부호 바뀐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은 번분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모에도 루트 3 분자에도 루트 3을 일단 곱해 봅시다. 그렇다면 루트 3 더하기 1분의 3이라 나오고요. 3번과 마찬가지로 분모에 루트 3 더하기 1이라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루트 3 빼기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2분의 3 곱하기 루트 3 빼기 1 굳이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등비급수의 값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뭐 한결같이 다 수렴 발산 다 한 개 아닌가? 잠깐 뭐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 파악하셨습니까? 공식대로만 풀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3번 문제에서의 공비 값이죠.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3번은 발산하는 녀석입니다. 이유는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조건 범위를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쌤 계산대 나오는 값은 이거 뭐예요? 1마 R분의 A랑 공식대로 풀어서 그런 거예요. 쌤 그 공식이 급수의 값 아닌가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1마 R분의 A인 거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급수의 값이 아닙니다. 발산하는 그런 수열에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실수 조심하시고요. 공식대로 풀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유념하시고 언제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주세요. 첫 항이 0이 되는 경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푸는 경우에서만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요번에도 급수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린 등비급수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1번 더 이상 등비급수의 모양은 아니네요. 일반항만 먼저 적어볼게요. 일반항 A에는 5의 n거듭제곱분의 2의 n거듭제곱 마이너스 3의 n거듭제곱. 자, 얘네들은 등비수열을 이용하여 나타낸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트 모양 분배 법칙 해주세요.
지수법칙에 의하여 5분의 2의 n 거듭제곱이고 또 5분의 3의 n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항에 대한 급수 계산을 요구하는군요. 제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음을 계산하시오. 5분의 2의 n제곱과 5분의 3의 n거듭제곱의 극한을 묻습니다. 자,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빨리 새로운 내용을 하나, 개념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칠판을 좀 옮겨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이게.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급수들에 대한, 등비도 아니에요. 모든 급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하나 적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손으로 쓰는 게 더 빠르고 속도 덜 탈 것 같아요.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어요. 급수는 1항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이었는데 얘는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부분합이니까 제1항부터 n항까지 ak. 자, 그래서 급수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급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리미트 극한과 시그마 합의 공식 시그마와 그리고 극한의 공식 리미트의 성질의 짬뽕이에요. 합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성질 그리고 리미트에 대한 성질들의 짬뽕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은 an 수열과 bn 수열에 대하여 그냥 바로 작성해야 되겠네. 자, k = 1부터 n까지 CAK의 값은 CAK C 곱하기 AK와 같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수열들에 대하여 합의 AK와 BK 합의 시그마는 시그마들의 합과 같고 해당 내용 기억납니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그마의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수열끼리 곱에 대한 성질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리미트의 성질은 극한의 성질 미적분 1에서 얘기했고요. 얘는 an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고 bn 수열이 베타로 수렴한다면은 첫 번째 an 수열에 대하여 실수배를 해주면은 그 값은 극한의 실수배와 같아서 C알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선생님 너무 늦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적을 필요 없죠? 혹시 까먹었다면 적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니까 머릿속에 맞아 저런 게 있었어. 나 저거 잊고 살았구나. 기억에 되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합에 대한 극한은 극한들의 합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계속 열심히 받아 적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의 극한은 극한의 합이다. 당연히 마이너스 관계에서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리미트 n = 무한대. 공간을 좀 확보합시다.
곱에 대한 극한은 AN과 BN 곱에 대한 극한은 극한들의 곱과 같아서 알파, 베타라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 B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극한은 AN분의 BN은 리미트 AN분의 리미트 BN, 즉 알파분의 베타입니다. 당연히 분모의 값은 0이 아니어야겠고요. 자, 이런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참, 말은 되게 많이 길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급수에 대한 성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N이라는 급수와 BN이라는 급수 모두 수렴할 때 이야기입니다. AN과 BN에 대한 급수가 각각 수렴하는 경우에, 자, 1번 AN이란 급수에 대하여 실수배 K배를 한 K를 곱해준 급수의 값은 색깔 K 곱하기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급수에 대한 실수배 K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항의 실수를 곱한 것의 극한은 급수는 급수의 실수배와 같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색깔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급수니까 KA1, KA2, KA3부터 해서 땡땡땡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의 모양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실수 K를 묶어낸다면은 A1, A2, A3, 땡땡땡. 그렇다면 이 소괄호 안의 부분의 값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K 곱하기 시그마 무한급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질 유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이니까 너님들 좀 색을 입힙시다. 자, 두 번째 공식 2번 시그마 n = 무한대까지 AN과 BN에 대한 합 또는 차에 대한 얘네들은 각각에 대한 급수의 합차와 같습니다. 근데 왠지 사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야기 안 해도 곧잘 풀이를 하거든요. 이유인즉슨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무한급수니까 나타내 봅시다. 첫 항 A1 더하기 B1이 첫 항이에요. 두 번째 항 A2 더하기 B2 더하기 관계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항 A3 더하기 B3, 그리고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게 급수고요. 얘네들을 의도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AN 수열들끼리 전부 다 모으고요. BN 수열들끼리 전부 다 모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이 AN 수열에 대한 급수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이 BN 수열에 대한 급수가 되는군요. 이게 급수의 성질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쓸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라서요. 뭐냐면은 일반항의 일반항의 실수배의 급수는 급수 전체의 실수배와 같고 합차의 급수는 급수의 합차와 같다. 자,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냐? 바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푸는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일반항이 n제곱들에 대한 차로 나타나 있네요. 일반항이 n제곱에 대한 차. 그렇다면 얘는 급수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분의 2의 n거듭제곱과 그리고 5분의 3의 n거듭제곱에 대한 급수의 연산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3분의 2에 대한 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의 값은 3분의 2가 되고요. 첫째 항의 값은 n의 1을 대입해서 3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의 값은 5분의 3이고요. n의 1 대입해서 5분의 3이 첫째 항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번분수 계산하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분배에서 3 빼기 2니까 1, 분자 2 끝났고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분자 분모에 곱하기 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3, 2분의 5분의 3 곱하기 5니까 약분되고 남는 거 3. 고로 2분의 2는 4니까 7, 2분의 7이라는 급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한히 많은 항들을 계속 더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이 맞는지 틀린지는 검산할 수 있는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답지랑 비교하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고 급수의 합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 진행된다. 요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과 2분의 3의 2n제곱이란 녀석에 대한 급수를 묻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할 때 곱셈에 대한 급수 성질이 있다고 했나요? 볼까요? 나와라 얍 없어요. 더하기 빼기라든지 아니면은 실수를 곱하는 정도에 대한 성질이 있지 급수에서는 곱셈에 대한 성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그마에서 곱에 대한 시그마 성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하나씩 다 대입하나? 네, 맞기는 한데요. 주어진 일반항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주어진 요 일반항을 지수법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나타내 준다면은 n 이퀄 1부터 무한대 n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n거듭제곱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럼 만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n제곱이라면은 2분의 3의 제곱만 남겠죠. 제곱만. 자, 그렇다면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라면은 바로 4분의 9가 되니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얼마의 n제곱이 됩니까? 3과 9는 3으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하나 체크할 거, 이 급수의 공비의 값은 절대값이 1보다 작나 크나 비교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작다? 4분의 3이니까 1보다 작아요. 따라서 급수 공식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첫째 항 n에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분자 분모 4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하고도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고요. 마지막 3번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 거듭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문제처럼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분배합시다. 4의 아니죠. 4분의 1의 전체 n-1 거듭제곱 지수법칙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n-1 거듭제곱의 모양을 나타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미세값은 4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니까 4분의 2, 2분의 1의 거듭제곱이고 n 빼기 1제곱을 나타내다 보니까 분자 있던 2의 n제곱에서 2 하나가 빠져나오게 되겠군요. 이런 모양이니까요. 오케이. 마찬가지 급수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항 n에 1 넣으니까 0제곱 그러면 1이죠. 4분의 1 아닙니다. 1입니다. n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공비가 얼마? 2분의 1분의 n에 1 넣어보니까 0제곱 1이죠. 앞에 2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 빼냈네. 그럼 이렇게 1 이렇게 나타내시기만 해도 돼요. 분자 분모에 4를 곱한다면은 3분의 4
2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에 2를 곱했다 4. 3분의 3, 4, 12, 16의 값이 급수 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 절대값이 주어가 빠졌네. 중요한 주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등비급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리고 등비급수들의 합을 원하라고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급수의 성질, 실수배와 그리고 합차에 대한 급수 성질들도 같이 확인했고요. 진짜 이거 급수 얘기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공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계속 생각할 건 여러분들은 공비 R과 첫항 A, 공비 R과 첫항 A 그래서 화면도 알겠다고 고개 끄덕이잖아. 자, 등비급수 다음에 합이 10이 된답니다. 만족하는 값을 구하여라. 등비급수, 그러면 이 등비급수의 첫째 항은 얼마? 공비가 얼마? 이거 알아보자고요. 첫째 항은 제일 앞에 있는 게 첫째 항 1. 그리고 공비의 값은 1에다 얼마 곱했냐고요. 3분의 x 곱해가고 있네요. 3분의 x.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힌트. 급수에 합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합이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얘네들 공비의 범위가, 공비 R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겠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즉이라고 쓰긴 그렇네. 따라서 3분의 x의 절대값은 1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만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급수 계산해 보도록 하죠. 급수의 합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10의 값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1 빼기 공비인 3분의 x분의 첫째 항인 1.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분자분모 3을 곱해봅시다. 3 빼기 x분의 3. 이 값이 10이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3 빼기 x의 값은 3과 같다. 1차 방정식 계산이에요. 30 마이너스 10x는 3과 같다. 그렇다면은 10x는 33과 같으니까 공비 x의 값은 10분의 33과 같다. 잠깐 이게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의시 이상한데? 아하. 공비 R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계산 실수했네요. 계산 실수. 어떻게? 3이 이항되니까 33이 아니라 얼마? 27이죠. 그래서 10분의 27이 만족하는 x의 값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식대로 진행. 자, 두 번째도 첫째 항이 2랍니다. 어휴, 웬일? 첫째 항 알려줬네요. 2. 그리고 급수의 합이 4가 된다. 근데 그 급수가 등하고도 비급수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얼마인지는 모르는 정체불명의 공비 R, 첫 항의 값은 2. 그 등비급수의 합이 4가 된다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R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2는 4 빼기 4R. 그렇다면은 4R의 값은 이번에 계산 잘해야지. 마이너스 4를 넘어갔고 2가 빼지는 거니까 2. 오케이. 공비 R의 값은 2분의 1이구나. 나와라. 일반항 A에는 첫 항이 2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입니다. 첫 항까지 일반항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하고 문제를 봤더니 다음 등비급수를 구하래요. 등비급수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뭐냐? an하고도 전체 제곱이랍니다. an의 제곱. 앞서 구했던 이 an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봤자 얘는 등비급수라고요. 2 곱하기 2분의 1의 n마 1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 등비급수는 공간 없죠? 그래도 가능합니다.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첫 항과 공비. 그 전에 그래도 일반항을 조금 정리합시다.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이 제곱은 겉에 있는 n-1제곱을 1제곱과 지수법칙으로 곱하지 마시고요. 밑에 대한 제곱만 해주세요. 따라서 1 빼기 n-1제곱의 밑 4분의 1이 공비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에 1을 넣으면 0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4가 첫째 항이 되는군요. 분자분모에 4를 곱해 보았습니다. 3분의 16이 급수의 합이 되겠군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1마 r분의 a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1마 r분의 a라는 급수의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짜잘하게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우던 급수에 대한 이야기, 급수에 대한 계산 방법 성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다 싶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급수에 대한 이야기, 수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1마 r분의 a를 어떻게 쓸 것이냐, 첫 항은 어떻게 구할 것이고 공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계속 그 싸움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비급수랍니다. 제2항이 마이너스 2인 등비급수의 합이 2분의 9다.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말이 등비급수의 2항이란 게 어딨어. 등비급수는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건데, 등비수열의 2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등비급수의 2항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2항이 마이너스 2입니다. 즉 A2, AR의 값, 등비수열 일반의 정의를 쓴 거죠. AR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 등비급수의 합은 2분의 9랍니다. 그렇다면 등비급수 라지 S는 공식 1마 r분의 a, 지금쯤은 이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잘 외우고 있으리라 보는데 2분의 9가 된대요. 그렇다면은 요 두 번째 식을 계산하자. 이 a는 9 빼기 9r. 그런데 요게 a랑 r이랑 문자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더 연산은 잘 안 되네요. 이게 끝. 이때 첫 항과 공비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앞에 찾아놨던 AR에 대한 공식, 두 번째 찾았던 AR에 대한 공식, 문자 두 개, AR 두 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두 친구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수학원 다항식과 방정식 파트에서 연립 방정식 파트에 있던 얘기입니다. 문자 두 개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은 A와 R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누구를 더 오래 보고 싶습니까? 선생님은 R을 좀 사랑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r분의 2 집어넣고 9 빼기 9r.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r분의 4가 9 빼기 9r이니까 양변에 모두 r을 곱해줍시다. 곱하기 r, 여기도 r. 그렇다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약분된 거니까 9r 빼기 9 r하고 제곱입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 9r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는 0이다. 와, 이게 인수분해 될까? 가져가 봅시다. 좀 넓은 곳에서, 널찍한 곳에서 인수분해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죠. 어째야 될까? 인수분해가 9니까 3과 3이고 4니까 2를 할까? 2를 해봤자 66이니까 1, 4를 해야 3, 4, 12, 3, 1은 3. 그럼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너 마이너스 3 되겠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됐네. 3r 더하기 1 곱하기 3r 마이너스 4의 값이 0이다. 만족하는 공비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다 싶은 거 찾았습니까? 봤습니까? 공비 R은 3분의 4가 되면 아니 됩니다. 왜?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비 R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첫 항 구했네요. 그렇다면 공비 구했죠. 공비 첫 항 구하러 갑시다.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공비 R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만 나서 플러스 되었고, 번분수 계산 6. 다 끝났습니다. 첫 항 A는 6이고요.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3문제 정도만 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역시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수학2에서 학습할 때 조금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될 텐데요. 4문제 남았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문제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등비급수 수렴 조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대답해 줘야죠.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하느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노트에 열심히 적어놨죠. 다른 거 없습니다.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참고로 빼놨던 거 있죠.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의 값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수렴한다. 이 이야기도 했고요. 자, 요것 맞춰서 보면 됩니다. 즉, 다음 등비급수에서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찾습니다. 자, 첫째 항은 어떻게 찾는다? 너무 쉽습니다. 첫째 항은 n에 1만 대입하면 됩니다. 2분의 x 더하기 3이 첫째 항입니다. 그리고 공비의 값은 공비는 거듭제곱 미세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이야기했죠. 거듭제곱 미세에 대한 n의 개수 거듭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세에 대한 n의 개수 거듭제곱. 그 공비가 또 얼마인고 하고 봤더니 치수가 n 그대로네요. 그렇다면 미세가 2분의 x 더하기 3이 바로 공비가 되고요. 이처럼 첫째 항과 공비의 값이 동일할 때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만 확인하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공비 범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항이 0이 되는 경우가 이 공비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뿔마 1 사이에 0이란 값이 있으니까 공비 범위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빼주고요. 마이너스 3 2분의 x 빼기 2 각 변에 2를 곱해준다면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없고요. 요 범위가 주어진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첫째 항을 구합시다. 쭈루루루 합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라면은 10중 8구 제일 앞에 있는 항이 첫째 항이 됩니다. x가 0인 경우에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공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x에 얼마 곱했습니까? 1 빼기 x네요. 그럼 1 빼기 x가 공비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1을 뺍시다. 그러면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위치 쓱쓱 바꿔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것이 수렴할 범위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 앞서서 첫째 항이 0이라는 사실 찾아 나왔죠. 그래서 땅땅땅 기억 땅땅땅 니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의 여유는 좀 없지만 풀이할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 의하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x 범위에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하는 급수 범위들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뭐 별거 없어요. 따라서 이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해야 된답니다. 한 놈이 아니라 둘 다 수렴해야 된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럼 각각의 수렴할 조건들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급수 n =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x-1의 n거듭제곱. 역시 이 친구도 첫째 항과 공비를 보는데 n거듭제곱 형태이니까 둘 다 모두 첫 항과 공비의 값이 동일한 그러한 형태의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비 3분의 x-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급수 수렴 조건만 만족하게끔 보면 되겠고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빠르고 정확하게 x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말 몇 마디 하는 사이에 끝나버렸네. 두 번째 급수 나와라. 선수 입장. n =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의 n제곱. 그렇다면 첫 항과 공비 역시 동일한 x분의 1. 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자, 요거 사실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이야기한다면은 x의 범위. 요거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이니까 역수 취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지 않습니까? 아니죠. 역수 취했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가 된, 이 뭐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적어야지. 쌤이 오늘 진짜 상태 안 좋네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 크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네.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면서 1보다 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풀이 아니에요. 잘못 푸신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은 사실은 이러한 연립부등식입니다. x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것과 그리고 x분의 1이 1보다는 작다라는 내용의 연립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녀석을 변형해 주신다면은 여기에서 부등식을 조금 이렇게 바꿔 봅시다. 요거 0보다는 작고 그리고 x분의 1은 x분의 1은 0보다는 큰 값입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의 범위가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고요. 그리고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x는 1보다 큰 것입니다. 공통 범위가 아니라 각각의 범위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찾는다면은 마이너스 2와 4라는 값 사이 범위 색깔 하나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와 4는 포함하지 않고 사이 범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범위 해당되는 공통 범위를 찾는다면은 이렇게 나타나겠군요. 고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1 이상이래.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진 두 등비급수 모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하던 요 공비 범위를 체크하는 또 다른 방식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가운데 있는 x분의 1이라는 녀석,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만족하는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x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일단 적어줘야지. 요거 y는 x분의 1. 자, x분의 1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x분의 1의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1이 되는 순간 y가 1이 되는 순간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네보다 어떤 범위? 더 작은 범위 1보다는 작은 범위 여기 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범위 어디 여기 이만큼 좀 구분이 안 되나? 여기 자, 얘네들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살펴본다면은 거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보다 큰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만족하는 정역의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좀 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잘 못 따라서 그런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게 더 쉽고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남은 두 문제는 우리가 수학2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러지를 못했으니 역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납적으로 정의된 녀석 마찬가지 일반적인 수열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묻는 거 있었죠.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항 절대 못 구합니다. 지금 학습한 내용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항의 극한의 풀이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만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요 리미트 n-대 an의 값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알파라 하고 주어진 관계식에다 넣는다면은 리미트 n-대 an 더하기 좌우변의 값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수열의 극한의 값도 역시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n의 극한이나 n 더하기 1의 극한이나 알파로 동일하고요. 2분의 1알파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2 아니 4. 알파가 뭐다? 리미트 an의 극한이었고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근데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an의 극한이나 구현했지 an의 일반항을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할 때 일반항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풀이에 따라서 일반항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첫째 항이 7이었으니까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n에 1을 대입해 보았더니 a2는 여기에다가 이 점화식 있으니까 a2는 색깔 파란색 안돼 2분의 1 곱하기 첫째 항 7 더하기 2 그러면 2분의 7 더하기 2니까 얼마냐 2분의 11이네요 와 숫자 뭐 있다 그지 그리고 n에 2를 넣는다면은 a3는 2분의 1 곱하기 앞서 구했던 2분의 11 더하기 2 뭐 요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규칙 파악은 잘 안 될 것 같고 계산을 하지 말고 값을 대입합시다. 이제부터는 좀 풀이가 복잡해 보이는데 흐름은 보자는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7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2예요. n equal 3일 때는 a4 그냥 이렇게 계속 무식하지만 성실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a3 뭡니까? 앞서 구했던 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2 계산 안 하는 게 포인트. 전개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7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요렇게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자 얘네들을 조금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은 자 이 부분 너 좀 옆으로 이사를 가고 내가 쓸 공간 좀 마련해 줘. 이거 이렇게 적어 볼게요. 7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마찬가지 여기도 옆으로 살짝 쿵 이동시켜서 적어 본다면은 7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뭔가 규칙이 보입니까? 그 다음 항 A5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7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그리고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게 이 AN 수열에 사실 나타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AN이란 것은 7 곱하기 2분의
1의 어떻게 되느냐? 5일 때 4제곱, 4일 때 3제곱, 3일 때 제곱이니까 n일 때 n-1제곱 그리고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땡땡땡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2일 때 n이 2일 때 다시 A3에서는 2 더하기 1까지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2항일 때는 2라고 하나만 있어요. 4항일 때는 항 3개, 5항일 때는 항 4개 있습니다. 그럼 n항일 때는 총 n-1개의 항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포인트 n-1개의 항.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첫 항은 2고 공비가 공간이 와 이거 뭐지? 뭐 이 그로테스크한 거 뭐지?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서 1 가고 1에서 2분의 1로 가고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자 1-1분의 a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땡땡 되겠지만 언제 끝나는지 내가 잘 몰라서 안 적은 것 뿐이잖아요 지금. 뒤로 무한대 있다고 급수다 등비급수다 생각하지 마세요. 첫항 2구요 1 빼기 공비 2분의 1에 대하여 항의 개수 n-1 거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an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와 여기에다가 4를 뺀 것의 급수를 물어보네요. 아유 징한 것들. 1마 2분의 1이니까 너는 2분의 1이라서 여기는 뭐 4로 바뀌기는 해요. 더하기 4. 그럼 분배하면은 7 곱하기 2분의 1의 n-1 거듭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n-1 거듭제곱 더하기 4 거기에다가 4를 빼고 급수를 하니까 계산은 이제 되긴 하겠네요. 요거 개수 동량들끼리 정리하면은 3이고요. 따라서 급수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4는 n =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분의 1의 n-1 거듭제곱이니까 1마 공비 r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겠죠. 급수 공식에 따라서 3 해서 6의 값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힘들죠? 참 이게 늘 딜레마인 게 원래 이 방금 적은 것과 같은 패턴으로 원래는 일반항을 구해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이 방법을 익혀볼 필요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쌤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급수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bn 급수가 다시 요거는 그렇다면 수열 극한의 성질하고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 극한의 성질. 지금 이게 리미트 시그마 시그마 무한대 급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해왔던 것처럼 뭐냐 n = 1부터 무한대까지 3an-2bn이라는 급수가 있죠. 이것의 값이 15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3an-2bn을 cn이라고 합니다. cn. 문제에서는 급수 an을 물었으니까 따라서 an이라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cn 더하기 2bn과 같다. 이렇게 보자고요. 문제에서 질문은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n 대신에 3분의 1 곱하기 cn 더하기 2bn으로 적고 3분의 1은 개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 있는 게 급수 성질. 실수배는 급수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cn의 값과 2배의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 요걸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cn은 얼마? 시그마 cn 얘네를 cn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5의 값이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시그마 B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했군요.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15 마이너스 6 9니까 3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많은 학생들을, 특히나 문과 학생들을 수포자의 길로 인도하는 등비급수의 활용이란 파트입니다. 수업은 굉장히 짧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아주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깊이 있게 세세하게 해봤자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만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네들은 내신 대비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될 부분입니다. 특히 도형 파트가 그래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개념 원리 문제들 꼼꼼하게 푸시고, 시간 여유되는 친구들은 RPM까지 풀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